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단기 조정일지 하락 시작일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 탑승기에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우도 하락하였고 나스닥도 하락하였고 S&P도 하락하였습니다. 러셀은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3.36% 하락하였고 애플이 이렇게 4.04% 많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 정도 하락은 어느 정도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애플의 하락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TSMC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아직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상승을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제는 좋지 않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약간 하락하였고 모건 스탠리는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해드립니다. 멤버십 공지는 오늘 저녁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데이터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수는 이렇게 217K로 약간 상승하였지만 연속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5를 예측했는데 44.3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약간 애매한 수치들이 나오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월러 이사는 비리기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벤센트는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주가 상승에는 좋지 못하였습니다. 월러 이사 발언으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년물은 계속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져 준다면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겠지만 이렇게 쭉 하락해 준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28의 이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립 구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수의 찬스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풋콜민 옵션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쭉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매도세가 강했다가 매수세가 강해지는 시점, 이런 시점, 그래서 이런 시점이 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보시면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취임식과 함께 변동성은 커질 거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잘 이겨내시고 좋은 타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이온큐 보시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젠스랑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쭉 상승하던 게 하락하였죠. 하지만 다시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의 힘은 지금 아직까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AI와 양자가 함께 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투자하신 분들은 대장주 아이온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약간 좀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큰 음봉을 잡아먹고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의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N자형으로 상승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1K에서 100K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K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꾸준히 갖고 가실 분들은 이럴 때 잡았다 그러면은 쭉 갖고 가셔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00K가 지금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좀 매도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럴 때는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부분 매도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들어가시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다 그럼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 91K에서 100K 사이를 똑같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100K 정도 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0K 가서 이더리움 꼭대기에 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 하락 채널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한다면 20874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를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리하지 마시고 좀 담아 가실 때 20874까지 오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트럼프 취임식에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증시를 끌어가는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가서 큰 상승을 맛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관세 정책이 조금 더 심해진다 그러면 약간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S&P 500도 지금 이 채널에 올라가지 못하면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013까지는 가줘야지만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취임식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이럴 때 들어가셨다면 현재는 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럼 다시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빠졌을 때 매수하시는 게 다우존스를 여러분들이 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CHD도 이럴 때 담으셨다면 현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매수가 가능한다, 적립식으로 매수할 거다 하면은 28불까지는 여러분들 적립식 매수가 가능하다. QQQ를 보시겠습니다. QQQ도 515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빠지면서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하락 채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채널 벗어나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여기서 벗어난다면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뭔가 상승 재료가 나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 일단은 503불까지는 당장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QQ도 이렇게 크게 오르는 듯 하였지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은 80불대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했는데 80불을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77불, 75불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온다면 다시 재매수 찬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럴 때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아직은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130불까지 떨어졌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TSMC의 어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라는 실적의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보시고 엔비디아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반도체는 수출 규제에 대한 이 문제가 있고, 트럼프가 과연 수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에 따라서 엔비디아 방향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51불에서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82불 이 정도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아주 좋지는 않다, 아주 그렇게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때 반도체는 상승하고 엔비디아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소를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쭉 상승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쭉 빠졌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오르는가 싶었는데 TSMC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현재적으로 혼자 끌고 가기는 약간 힘든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려면 결국에는 중국 수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될 거는 테슬라라 보고 있습니다. USD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서 쭉 떨어지는 것을 지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USD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상승 나온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횡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현재는 스윙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불에서 매수하셨다면 72불 정도, 그리고 80불 근처가 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셔야지만 USD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약간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밑에서 많이 모으셨다면 현재는 기다려보는 게 방법이라고 보이고 있고, 만약에 다시 매수를 하실 분들은 380불 부근이 온다, 뭐 390불, 385불 이 정도 온다 그러면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은 테슬라가 주도주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약간 조정이 왔을 때 이럴 때가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빠졌을 때 24불 TSLA 기준으로 24불 근처가 됐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담아 가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시고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신다면 이 올라가는 분을 여러분들이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매도, 이럴 때 매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TSLA 보시겠습니다. TSLA는 이럴 때 매도하셨다면 지금 이 박스 구간에서는 좀 담아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24불부터 30불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좀 담아갈 만하다. 하지만 이제 30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담아가시고 30불 이상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담지 않겠다라는 전략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모아간다면 이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되 어느 정도 그날 하락이 있다. 그러면 그날 좀 모아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승이 있다. 그러면 좀 쉬어보시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만 매수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불에서 30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이 홈 버튼 누르시고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 그리고 스타벅스 탑시크릿 방이 나옵니다. 메가커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차트와 함께 매수 매도 의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탑시크릿 방은 카톡방이 초대됩니다. 카톡방에는 고수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 드리고 있고 단기적, 장기적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좋아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 차트 함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오시면 지금 탑시크릿 방은 지금 1월 카톡방 링크, 1월 텔레그램 링크를 이 자세히 보기란에 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밑에 링크가 나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은 1월 텔레그램 링크가 이 하단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나오니까 여기 보시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